여러분, 절대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국립암센터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암에 걸립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3명 중 1명은 암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 3명 중에서 건강한 쪽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암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유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나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암 전문가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암의 90% 이상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가 암을 부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을 키우는 음식, 암을 부르는 습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췌장암의 신호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속 암세포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암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들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와 암의 무서운 관계입니다. 네 번째, 암 예방에 가장 좋은 음식과 식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무서운 췌장암의 신호와 예방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암 치료의 현실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대하나마케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속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매일 적게는 10,000개, 많게는 10만 개의 변이세포가 생깁니다. 하루에 10만 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면역세포들이 매일 밤낮 없이 이 변이세포들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T세포와 NK세포라는 면역세포들이 24시간 경계를 서면서 암이 될 수 있는 세포들을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 면역세포들이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나쁜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다든지 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 변이세포들이 잡히지 않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랍니다. 이것이 암의 시작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1cm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것은 최소 5년에서 15년 전부터 몸속에서 자라고 있던 것입니다. 검진에서 초기암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암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려면 지금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암을 조용히 키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어디에나 빵집이 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탕후루, 도넛, 이런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암세포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바로 포도당입니다. 설탕이나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납니다. 암세포는 이 포도당을 먹으면서 빠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과당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그리고 음료수에 들어있는 과당은 포도당보다 암세포가 더 빨리 흡수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맛있는 밥인 것입니다. 매일 달콤한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 달콤한 간식을 즐기시는 분들,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초가공 식품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을 초가공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가득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이 인슐린을 마구 분비합니다. 췌장이 과로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췌장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한 것입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찬으로, 간식으로, 아이들 도시락으로 매일 먹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도넛, 튀김. 이런 음식들을 튀길 때 식물성 기름이 고온에서 오래 가열됩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도 나쁘지만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가린만 피하면 트랜스 지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튀긴 음식에서도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입에는 달고 맛있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히 암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이런 음식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한 번 먹는다고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적입니다. 10년, 15년, 20년 동안 매일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은 조금씩 망가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를 잡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손주들의 결혼식을 직접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음식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고기 소비량을 아십니까? 1970년에는 1년에 5.3kg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63kg입니다. 무려 12배가 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년에 120kg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고기 소비가 대장암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암 학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30대의 대장암 발생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불에 직접 굽거나 태운 고기에는 다환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숯불 연기를 마시는 것도 폐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를 반찬 없이 많이 먹는 것, 이것이 장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이용한 조리법입니다.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기름에 굽거나 튀기지 않고 물을 이용하면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습니다.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녹색 채소에 싸서 드십시오. 상추, 깻잎, 취나물에 싸서 드시면 장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먹은 것은 정말 지혜로운 식사법이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리 방법을 바꾸고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암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3년간 암 환자들을 돌봐온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암이 발생하기 5년에서 10년 전에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별, 이혼, 파산, 심각한 가정 문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맹수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눈동자가 커지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이것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갈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세 가지 기능이 꺼집니다. 소화 기능, 생식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입니다. 암세포를 잡는 면역 기능이 꺼지는 것입니다. 잠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들이 지쳐서 암세포를 못 잡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상사와 밥을 먹으면 체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는 소화도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운동도 안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암세포가 자랍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 건강 때문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입니다. 수면은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십시오. 두 번째는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여행입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좋은 산, 좋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펴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우리 세대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효 음식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이것이 바로 암 예방의 보물창고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가장 크게 높여주는 것이 바로 발효 음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내 세균이 다양할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암세포를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연구 결과 1000종 이상의 장내 유익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즐겨 먹었던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을 드실 때 끓인 후에 절반 정도만 먼저 넣고 나중에 온도가 조금 내려갔을 때 나머지 절반을 넣으십시오. 유익균이 열에 죽지 않고 더 많이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채소입니다. 특히 초록색 채소가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쑥갓, 상추. 이런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물무침 한 가지, 생채소 한 가지라도 몇 끼니 챙기십시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채소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은 암의 온상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서 생선을 자주 먹었던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찬으로 제철 생선 한 가지를 더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밥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으십니다. 이 음식이 암을 고친다더라. 저 음식이 암에 좋다더라.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본 식사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집밥이 왜 중요할까요? 집밥은 과도한 염분, 기름, 설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을 위해 필요 이상의 기름과 소금과 설탕이 들어갑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집밥 대신 편의점 도시락, 라면,
배달 음식으로 매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먹는 기본밥이 나쁘면 아무리 건강식품을 따로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적을 생각하십시오. 한 번의 나쁜 식사가 암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매일 나쁜 음식이 쌓이면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현미밥과 초록채소와 된장국을 매일 드시면 그것이 10년, 20년 쌓여서 암을 막는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특별한 비법이 따로 없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현존하는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아직도 16%를 겨우 넘습니다. 4기로 발견된 경우는 2.4%입니다. 100명 중 97명 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견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초음파나 기본 검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이 자라다가 발견될 때는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1기, 2기로 발견될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췌장암 세포 주변에는 두꺼운 막이 형성됩니다. 이 막이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췌장암은 예방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췌장암의 위험 요인과 초기 신호입니다. 먼저 위험 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는 담배입니다. 폐암은 물론이고 췌장암의 40%가 담배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7천여 종의 화학물질 중 2천여 종의 유해물질과 수백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급성 췌장염을 일으킵니다.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입니다. 오랫동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이 과로합니다. 과로한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설탕과 초가공 식품 섭취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췌장이 쉬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단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췌장암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암세포가 자리를 잡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황달이 오거나 심한 체중 감소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수술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느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췌장암의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췌장암의 조기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입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췌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복부에 불편감이 지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오래 지속된다면 췌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시경만 할 게 아니라 췌장을 볼 수 있는 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등 통증입니다. 췌장이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등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불에 지어 끈 부위, 그 위치에 은은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의하십시오. 허리가 아프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지방변입니다. 변이 물에 뜨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췌장에서 분비되는 지방 분해 효소가 부족하면 지방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변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지방변으로 변이 가볍고 물에 뜨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황달입니다. 얼굴이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췌장암의 70%는 췌장 머리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도를 막아 황달이 나타납니다. 황달은 췌장암을 발견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내가 식사를 바꾸지 않았는데 6개월 이내에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지방, 단백질, 당분 대사가 모두 떨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체중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췌장암뿐 아니라 다른 암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당뇨가 갑자기 생긴다면 이것도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영향을 받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당뇨를 15년 이상 앓다가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호들을 나열해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 식습관을 지금 바꾸십시오. 그것이 췌장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암 치료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암에 대한 기적의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자주 나옵니다.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중입자 치료, 희망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성공을 거두더라도 실제 환자들이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본 놀라운 신약이 지금 당장 나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입자 치료도 좋은 치료이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암세포 하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몸의 면역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암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은 하나의 장기 문제가 아닙니다. 암은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면역이 무너지고 대사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암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이 생긴 부분만 잘라내거나 죽인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전체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적의 약은 없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검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기본검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CT나 MRI 같은 정밀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십시오. 특히 가족 중에 췌장암이나 대장암 환자가 있으셨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최선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힘들고 식단도 혼자 바꾸면 어렵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서로 자랑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자랑하는 재미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낸 세대입니다. 건강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일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다양한 걱정이 생기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시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여행을 가십시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료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로 음료, 저당 음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로 음료에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혀는 단맛을 느끼지 못해도 뇌에는 단맛이 들어왔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실제로는 당이 없는데 췌장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로 음료라고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물 외에 허용 가능한 것은 차입니다. 녹차,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차들은 당이 없어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탄산수도 당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 음료수, 심지어 100% 과일 주스도 주의하십시오.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에는 과당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당은 암세포가 포도당보다 더 빨리 흡수합니다. 과일은 통째로 드시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이제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암세포는 지금도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암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은 단 음식, 초가공 식품, 튀긴 음식,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이것들을 줄이십시오. 세 번째, 고기는 끊을 필요가 없지만 조리 방법을 바꾸십시오. 삶거나 찌는 방법을 쓰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네 번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의 씨앗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명상과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다섯 번째, 암 예방을 위한 최고의 음식은 발효 음식, 초록 채소, 그리고 오메가3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여섯 번째, 집밥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보다 매일의 기본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췌장암의 신호인 소화불량 지속, 등 통증, 지방변, 황달, 급격한 체중 감소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여덟 번째,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암이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꾸어 나가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채소 한 가지를 더 챙겨 드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잔을 더 마시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30분 산책을 하십시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건강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키워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